혹시 마스크팩 하면 피부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세일 때마다 왕창 쟁여놓고 계셨나요? 귀찮은데도 1팩을 계속 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당장 그만두세요. 오히려 피부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심플한 피부관리법을 알려드리는 심플리즘이에요. 제가 화장품을 만들잖아요. 화장품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저는 더 이상 마스크팩을 쓰지 않아요. 실제로 마스크팩을 끊고 난 다음에 제 피부는 훨씬 좋아졌어요. 저도 화장품에 대해서 잘 알기 전에는 세일 때마다 마스크팩을 왕창 쟁여놨어요. 자주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피부를 위해 관리하는 느낌으로 마스크팩을 했죠. 제가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어느 날부턴가 마스크팩을 하면 피부에 꼭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지? 하고 마스크팩을 알아보니 마스크팩이 별로 피부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화장대에 있는 앰플 있죠? 그 평소 쓰시는 앰플과 마스크팩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단지 그 앰플을 시트에 넣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화장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면 사실 거의 동일한 것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서 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스크팩도 그런 형태 중에 하나예요. 앰플을 그냥 시트에 적셔서 만든 거죠. 아니 그런데 나는 마스크팩 쓰고 피부가 좋아졌는데 무슨 소리예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그건 바로 마스크팩의 밀폐요법 이라는 원리 때문이에요. 앰플과 성분은 동일하지만 마스크팩이 효과를 더 잘 내는 이유가 바로 밀폐요법 때문입니다. 밀폐요법이란 화장품을 바른 뒤에 그 위를 밀폐해서 덮어주면 이 화장품 성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피부 속에 더 깊이 흡수되게 도와주게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마스크팩을 썼을 때 피부가 좋아지는 게 이 앰플을 시트로 덮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에센스가 더 깊게 피부에 침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팩을 하고 나면 피부가 촉촉하고 맑고 환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즉 마스크팩이 피부에 좋다는 거는 성분이 뭔가 특별하고 더 달라서가 아니라 밀폐해줘서 피부 속의 흡수를 높여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팩 말고도 다른 방법들로 화장품 흡수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피부가 좋아지는 건데 왜 마스크팩을 끊어야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뭘 써도 트러블이 안 나는 분들은 그냥 마스크팩 쓰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처럼 굉장히 얇고 민감하고 건조한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더 피부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마스크팩이 생각보다 굉장히 피부에 자극을 줘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마스크팩만 하면 꼭 다음날 피부에 뭐가 난다고요. 혹시 저처럼 이러신 분들 계신가요? 그 이유는 바로 마스크팩의 시트가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 시트가 피부에 계속 붙어 있으면서 우리가 또 움직이잖아요. 그럼 미세하게 마찰들이 생기면서 계속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특히나 이 시트가 별로 좋지 않은 재질일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심해질 수 있어요. 한 장에 500원, 1000원 이렇게 왕창 쟁여놓는 그런 저가 마스크팩 있죠? 굉장히 시트가 재질이 안 좋습니다. 그만큼 시트가 거칠어요. 자극을 많이 줄 수 있어요. 마스크팩의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방부제가 바로 많다는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화장품들에 다 소량은 방부제가 어느 정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마스크팩의 문제는 그런 일반 병에 든 화장품보다 방부제의 양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시트에 곰팡이가 생기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릇에 담겨있는 물에는 잘 곰팡이가 슬지 않지만 물에 젖은 천을 생각해 보시면 훨씬 곰팡이가 잘 슬잖아요. 그런 원리입니다. 되게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실제로 방부제를 안 넣어서 문제가 됐던 물티슈 회사가 있습니다. 방부제가 없다 이렇게 광고했고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지만 이게 고객이 쓰면서 곰팡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량 리콜하고 결국 그 회사가 망했습니다. 화장품 회사들이 이런 리스크를 절대 감수할 리가 없겠죠?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된 후로 저는 시트 마스크팩은 쓰지 않고 그냥 앰플을 좋은 것을 여러 번 발라주고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 제가 말하는 안 좋은 마스크팩은 시트 마스크팩만 해당합니다. 그럼 피부를 좋게 만드는 방법은 뭐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마스크팩의 단점은 없애고 장점만 그대로 가져가는 관리법이 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딱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차근차근히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바로 각질 제거예요. 피부에 화장품을 잘 흡수시키려면 그만큼 이 바탕이 잘 흡수될 수 있는 상태여야 되겠죠? 피부 위에 각질이나 노폐물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당연히 화장품을 발랐을 때 제대로 성분들을 쫙
쫙 흡수하지 못하겠죠. 각질 제거가 진짜 중요해요. 각질 제거를 잘해줘야 그 다음 바르는 앰플이 흡수가 잘 됩니다. 근데 이 민감한 피부분들은 각질 제거도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잘못했다가는 피부를 더 상하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효소 파우더니 뭐 스크럽이니 필링제니 뭐 이런 거 다 써봤는데 피부에 항상 좀 무리가 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바로 심플의 밀크필 토너인데요. 각질 제거 성분들 중에서도 가장 자극이 적은 락틱산을 많이 배합을 했어요. 이 락틱산은 뭐냐? 우유팩 하셨던 거 기억나나요? 우유팩 하면은 피부가 보들보들 매끄러워진 게 바로 우유 안에 있는 락틱산 때문이에요. 다른 아하 성분들보다 더 자극이 적어요. 저 같은 민감성 피부도 크게 자극 없이 쓸 수 있어요. 진짜 제가 만들었지만 저도 피부가 좋아지는데 너무 효과를 많이 본 제품이라서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저의 최애 화장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극을 더 줄이기 위해서 화장솜으로 닦기보다 맨손에 덜어서 부드럽게 닦아주고 있어요. 이 밀크필 토너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쓰시면서 본인에게 잘 맞았던 각질 제거제가 있다면 그거를 쓰셔도 괜찮아요. 이제 피부가 쫙 좋은 앰플과 성분을 흡수시킬 수 있는 컨디션이 되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앰플을 발라줄 거예요. 내 피부 고민에 맞게 좋은 기능성 성분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피부 고민별로 좋은 앰플 성분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속건조가 고민인 분은 히알루론산 앰플, 주름이 고민인 분은 EGF 앰플, 미백이 고민인 분은 비타민C 앰플, 피부 진정이 고민인 분은 판테놀 앰플, 그리고 여드름이 고민인 분은 나야신 아마이드 앰플을 써주시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자연 추출물이 너무 많은 앰플은 별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자연 성분들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사실 피부에 더 부담을 주고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추천드린 성분들은 자연 추출물 이런 것이 아니라 딱 피부에 좋은 성분들 위주로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 단계,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바로 모델링 팩 바르기예요. 모델링 팩 효과 좋다고는 진짜 많이 들었는데 너무 귀찮아서 어떡해 이런 생각 드시죠? 좀 귀찮기는 해요. 근데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를 1일 1팩처럼 매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주일에 진짜 한두 번만 하셔도 확실히 피부가 진짜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피부과나 뭐 피부관리실 이런 곳들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면 관리 꼭 마지막에 항상 모델링 팩을 해주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스크팩이 앞에서 제가 좋은 이유가 바로 밀폐해줘서 피부 속에 흡수를 잘 시켜주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시트팩은 내 얼굴에 착 맞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들뜨잖아요. 근데 이 모델링 팩은 완전 내 얼굴에 아예 맞춰져서 굳으니까 밀폐가 훨씬 잘 되고 앰플을 훨씬 더 깊숙이 피부 속 안으로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트 마스크팩 1일 1팩 하는 것보다 모델링 팩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훨씬 더 피부에 효과가 좋아요. 또 1일 1팩 하는 게 절대 피부에 좋지 않아요. 이게 오히려 피부에 더 부담이 가거든요. 그냥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모델링 팩 써주시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투자할 만한 시간이잖아요. 일주일에 딱 30분. 또 모델링 팩이 진짜 좋은 이유는 피부 온도를 떨어뜨려주기 때문이에요. 이 피부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피지 분비량이 10도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팩 자체가 수분을 머금고 있으면서 피부에 또 쿨링을 해주기 때문에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얼굴에 열이 잘 오르는 피부, 홍조가 많은 피부, 여드름성 피부 이런 분들은 시트팩 대신 모델링 팩을 꼭 해주세요. 자, 모델링 팩은 제가 두 개를 추천드릴게요. 이제 가성비 버전과 좀 고급 버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성비 버전은 바로 벨라드뽀 모델링 팩입니다. 사실 모델링 팩에서 제일 유명한 게 린제이 거죠. 근데 린제이 팩이 저는 조금 뭔가 빨리 굳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좀 들었고 뭔가 약간 뻑뻑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벨라드뽀 모델링 팩을 접하게 됐는데 쿠팡에서 10,000원대로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거든요. 쿨 버전을 사시고요. 피부에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정도로 딱 적당히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린제이 팩보다 발림성이 훨씬 더 좋다고 느껴져서 하면서 쓰고 있는 모델링 팩이에요. 돈 여유가 좀 더 있는 분은 이제 이타카 모델링 팩을 제가 추천드려요. 이 제품은 좀 고급 피부 관리실에서 쓰는
쓰는 제품이고 이 해외 브랜드인데요. 가격이 조금 사악합니다. 근데 또 가격값을 또 하기는 해요. 이 초록색이죠? 이게 스피룰리나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피부 진정에 좋은 제품입니다. 제가 썼을 때 굉장히 촉촉하다고 느꼈어요. 이 수분감이 좀 오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르는 것도 또 쉽더라고요. 제가 엄청난 똥손이라서 이게 고르게 예쁘게 탁 안 돼서 떼어낼 때 뭔가 거스러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그걸 정리하는 게 좀 되게 힘들었는데요. 항상 여러분들 다 그게 제일 귀찮잖아요. 모델링팩 할 때. 근데 이 이타카 모델링팩은 싹 떨어진 거예요. 딱 놀랐습니다. 아, 이 팩이 굉장히 좀 촉촉한 수분감을 잘 머금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팩 대신 제가 하는 이 관리 이 세 단계를 다시 요약하면 이제 각질 제거를 해서 피부가 앰플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 피부 고민에 맞는 좋은 기능성 앰플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모델링팩으로 덮어서 앰플이 피부 속에 싹 흡수될 수 있게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히트팩 1일 1팩 하지 마시고 이 관리 루틴을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진짜 피부가 훨씬 맑고 촉촉하고 환해지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진짜 제가 요즘 사람들 만나면은 진짜 맑고 투명해 보인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된 게 바로 제가 모델링팩을 굉장히 잘 쓰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제가 진짜 화장품 만들기 전에 제 오래전 사진을 보고 피부가 이렇게 안 좋았었구나 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피부는 관리한 거를 배신하지 않아요. 내가 내 피부에 관심을 갖고 좋은 것들을 써주면은 분명히 피부는 바뀐다는 거를 직접 체험해서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좋아요,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효과본 것들만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